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이쁜 아기를 출산한 지 오늘로써 꼭 100일이 되는 옥자 엄마입니다. 옥자는 저희 아기의 태명이었고요. 지금 잠이 와서 잠을 조금 재우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을 일단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아기를 위해서였어요. 아기가 이제 엄마와 똑같이 출산을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대요. 그 좁은 산도를 이제 밀어내는, 푸쉬를 하는 힘을 엄청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아기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출산 방법이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자연주의 출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기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기를 낳게 되면은 무조건 선택 제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느 이제 산모들과 같이 이제 저도 출산의 고통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택 제왕을 그냥 하련다, 수술처럼 그냥 눈 감고 일어나면 아기를 만나고 싶다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상 아기를 갖게 되니까 아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이제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그 출산 과정 자체가 엄마 혼자 좀 어떻게 보면 이겨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출산 당일에도 그렇고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좀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얼마나 힘든지도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일부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면 해서 그렇게 해서 자연주의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고, 저는 회복 빠른 것도 중요한 부분에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산이란 거 자체가 여자의 몸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으면 해서, 그래서 그렇게 3가지 정도로 결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 출산하는 병원을 찾는 게 일단 급선무였고요.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산원을 찾아서 하실 수가 있고, 또 요새는 이제 병원이 조금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도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랑 좀 거리가 있는 병원이어서 이제 주변에 찾게 되다가 저희 집 근처에 새로 이제 오픈한 병원을 저는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한 병원을 갔더니 제가 갔던 해, 올해 2019년 전해 2018년에 이 병원이 오픈을 했는데 2018년에 딱 2명이 출산을 하고요. 자연주의 출산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제가 거의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람도 좀 바뀌고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딱 결심한 게 한 20주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병원을 옮겨야 되나라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일단 네이버 카페를 가입을 했고요. 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얻었어요. 뭐 인터넷 자료, 영상 자료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남편이랑 매주 하루에 한 편씩, 매주 주말마다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한 편씩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읽는 자료 같은 거는 뭐 남편은 따로 이제 읽진 않고 제가 읽고 요약해서 알려주고, 또 이제 히프노버딩이라는 책을 가장 유명한 책이죠. 이제 그 책을 구매를 해서 밑줄을 쳐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읽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랑 뭐 그런 걸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스스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혼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나도 뭐 이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할까, 뭐 그런 막연한 자신감도 생기고, 되게 긍정적으로 이게 히프노버딩 자체가 사실은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출산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출산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황홀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겁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출산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책이랑 뭐 그런 자료들 같은 거를 보고 이제 남편한테도 자연주의 출산이랑 이런 것이다. 특히나 이제 자연주의 출산은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옆에서 같이 많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빠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서 아빠랑 계속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아빠는 사실 뭐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왜 굳이 아픔을 감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무통을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기도 했고, 사실 저희 친정엄마도 아픈 딸이 이제 아픈 거를 조금 보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남들처럼 하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책을 보고요. 뭐 영상이랑 주시는 이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초기부터 중기, 후기까지 할 거라고는 사실 운동밖에 없어요. 딱히 뭐 다른 임산부들이랑 다른 건 없고, 운동을 저는 일주일에 이제 3번을 꼭 했어요. 일주일에 3번을 근력 운동, 임산부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임산부 운동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16주 이후부터 16주 이제 안정기 접어든 이후로부터 근력 운동을 주 3회 하고요. 그 다음에 걷는 거는 전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꼭 30분씩 학교 근처를 돌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루에 뭐 7,000보에서 8,000보 정도까지, 많은 날은 정말 10,000보까지도 걸었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임산부 요가도 끊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순산에 도움되는 자세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해야지 아기가 건강하게 크고 또 건강하게 순산을 순풍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원래 예전부터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고, 사실 임신 전에도 계속 러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좀 강도 낮은 임산부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는 30분 정도 했고요. 후반기에 들어서 임당이 걸렸어요. 임당이 걸려서 임신성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임당이 걸렸는데 저는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식단을 관리를 해야 됐었거든요.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후기에 너무 피곤해서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 같은 거, 이제 호밀빵 샌드위치 싸주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도 밥을 싸가서 전 현미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도 항상 고기랑 이제 밥 쌈 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저는 몸무게가 총 11kg 늘었어요. 그래서 딱히 많이 찌진 않았어요. 저는 6개월까지는 그냥 임신 전 몸무게 그대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정말 이제 임신했다라고 티가 나는 게 8개월부터 티가 났었어요. 자, 대망의 이제 출산 날입니다. 출산 날의 후기. 지금 100일 정도 되니까 이제 가물가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날 하루는 진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가 이제 38주 1일이었고요.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딱 그 시간대 일어났어요. 원래 출근하는 시간에 눈을 떠서 화장실 갔어요. 이제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지 이슬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슬이 비쳤다. 왠지 그럼 이슬이 비치면 이제 보통 뭐 72시간 내로 출산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나왔는데 주르륵 하는 느낌이 났어요. 다시 이제 가서 보니까 뭔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리대를 차고 조금 있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게 양수가 새는 정도인 줄 알고 양수가 좀 샜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간호과장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과장님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양수가 조금 샌 것 같아요. 이슬도 비쳤고 뭐 그렇게 배가 아프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냥 일어나시면은 제 카톡 보시면은 그냥 연락 주세요라고 이제 남기고, 그때 6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남기고 좀 있으니까 차고 있어도 흘러요 계속. 그래서 이건 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똑같이 일어나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 샤워를 하고 저도 샤워를 했어요. 저 굉장히 침착하게 샤워를 하고 병원에 이제 분만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병원이 이제 9시에 문을 여니까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분만실로 바로 오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저도 샤워를 하고 짐을 이제 마저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 친구가 이제 그 애 낳으러 가기 전에 꼭 밥을 먹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복이 없고 해서 천천히 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 그때 마침 전화 오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9시에 외래로 일단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병원 가니까 근처에서 이제 8시 반? 그 정도에 이제 맥도날드 앞에 있어서 맥모닝을 거하게 먹었어요, 남편이랑. 저희 원래 맥모닝 좋아해서 이제 맥모닝을 먹고 9시 맞춰서 접수를 하고 수축 검사를 하고 했더니 입원을 하래요. 애야 만날 것 같다고 오늘.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입원 수속을 밟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10시 반에 그렇게 해보니까 옷 다 갈아입고 이제 선생님께서 해보니까 60%나
진행이 됐다. 어떻게 참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내진 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진통 같은 진통을 이제 저는 그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끼기 시작했고 간격을 재보니까 그때 이제 어플로 재보니까 정말 한 뭐 2분 간격으로 왔었고 이제 남편도 옆에서 이제 음악 저희는 이제 분만송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만송이나 뭐 이런 거 다 틀어놓고 세팅을 해놓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너무 너무 설렜던 게 이제 정말 뱃속에 이제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기와 만나는 시간. 근데 이 아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저는 소개팅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를 만날 수 있겠다. 그냥 아픈 것도 잘 몰랐어요. 아기를 만날 설렌 생각에.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이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스스로 이제 세뇌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진통을 이제 파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진통이 올 때마다 아기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 12시 정도가 되니까 진통이 조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뜨거운 온수로 감통을 하는 걸 했는데 사실 저는 욕조에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미 양수가 터져버린 상태라서 감염 위험 때문에 들어가진 못하고 샤워기로 대신에 이제 옷을 다 벗고 남편이랑 화장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이제 진통이 오는 부위를 이렇게 막 찢었어요. 네, 뜨거운 물 감통을 하고 나오니까 뭐 한 1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절정이었어요. 거의 다 열렸다고 했거든요. 본격적인 이제 분만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이 좁았어요. 이 힘주기가 사실 제일 최고조로 이제 마지막 진짜 젖먹다니까지 쭉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1시간 정말 마지막에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뽑아내야 된다, 머리를 쭉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고 호흡도 너무 딸려서 호흡기도 달고 했어요. 근데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그냥 빼주세요 할 정도로 빼주세요 하고 저 배 좀 눌러주세요 제가 먼저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좁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뛰어서 호흡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래도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또 긴급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 아기가 잘 버텨주어서 저는 또 이제 마지막까지 힘주기를 열심히 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만났고요. 아기가 태어났고 제 배 위에 올라왔고 태명이 끊길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응애 하는 걸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양수를 좀 많이 먹은 상태라서 이제 진정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캥거루 케어는 오래는 못했고 배 위에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있다 태명 끊기고 후 처치할 때까지 제 가슴 품에 안겨 있었고 제가 지금 이제 아쉬운 거를 얘기하자면 일단 출산 계획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할 걸. 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말 어두운 조명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밝은 조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방 안은 어둡지만 아기를 받는 그 순간은 조금 이제 밝은 조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젖을 물려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정신도 너무 없었고 출산 계획서에 사실 그 계획서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 줬던 거고 그냥 체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한 번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아기가 나중에 이제 추후에 제가 모유 수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1시간 동안이 정신이 제일 맑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젖을 물리는 연습을 하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 젖을 보면 더 잘 빤대요. 그러고 1시간 뒤에는 애는 이제 진짜 정말 약간 반수면 상태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잠만 자거든요. 왜냐면 걔네도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가슴을 못 물렸어요. 근데 그 못 물린 게 뭐 아기가 이제 호흡 때문에 양수를 많이 먹어서 좀 인큐베이터에 잠시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물리려고 그냥 안 물더라도 그냥 물리려고 조금 노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캥거루 케어 플러스 젖 물리는 거 그거를 못한 게 저는 가장 아쉽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만 호흡 연습을 좀 많이 못했던 거. 저는 이제 진통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 호흡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분만도 호흡을 이제 길게 이렇게 내뱉어야지 애가 쑥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쑥 똥 쌀 때처럼 진짜 쑥 이렇게 저는 항상 그래서 임신 중에 똥 쌀 때 항상 연습을 했어요. 절개, 제목, 관장 이거를 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관장은 안 했고요.
해음부 절개는 아주 조금 한 땀 했고요. 그 다음에 제모도 했어요. 원래 이제 사실 제모는 제가 이제 38주 5일쯤에 그 왁싱을 하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기가 빨리 나오는 바람에 그냥 이제 왁싱을 못하고 가게 돼서 그냥 밑에는 이제 했고, 이 사실 제모가 왜 하냐고 하면 그 해음부 절개 했을 때 그걸 이제 잘 꼬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완전히 뭐 의학적인 게 너무 싫다, 거부하겠다 이런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고 나와 아기가 교감할 수 있는 출산을 원했기 때문에 아기의 안전이나 뭐 또는 제 몸에 무리가 되는 거는 원치를 않았어요. 그냥 간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뭐 무조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겠다라고 출산 계획서에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60%가 진행된 상태여서 그런지 굳이 뭐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굴욕이라고 일단 생각하진 않고요. 그 세 개가 출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리해서 나는 이거를 하면 자연주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하셔야 됩니다.